저는 수업 페이지에서 모든 것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얘는 하나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습장 하나 필요한 거고, 여기서 그냥 자바까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create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했을 때 소파일스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main.java.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 파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여기 이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차이니까 일단 띄워 놓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냥 create만 해도 이렇게 뜨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쉘은 누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콘솔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콘솔이란 여기 main.java 파일 안에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에 따라서 콘솔에 나오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온라인 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읽어드리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출력, 여기까지가 뭐 기본 내용인데, 요 안에 내용을 바꾸어서 내가 뭐 만약에 이렇게 해보겠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보시면 컨트롤 엔터 나와있죠. 컨트롤 엔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여러 번 눌렀대요. 여러 번 누르면은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 있던 거를 날려버리세요. 전에 있던 거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오른쪽에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깔끔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눌러보시면은 제대로 잘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가끔 여기에 이렇게 빨간 줄로 뭐 Your program is already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실행 중이다 라는 문구가 하나 뜰 때도 있는데, 걔는 오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 보셔야 돼요. 뭐 이미 실행 중인지 뭐라고 하는지, 얘가 뭐 어디에 에러가 있다고 하는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읽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main.java 같은 경우는 이거 이름 바꾸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main.java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뭔가 뭐 이렇게 뭐 쭉 메모를 했어요. 뭐 수업에 대한 뭐 메모든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해가지고 이걸 저장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실행 가능한 모양이라서 좀 보기 좀 그렇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바 마크가 있죠. 여기 .java를 지워주시면 얘는 이제부터 텍스트 파일이 된 거예요. 모양이 살짝 달라졌죠. 이때는 얘는 실행되는 녀석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실행을 위해서는 .java를 붙여줘서 자바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파일의 이름은 main이어야 되고요. 대문자 main.java예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REPL 연습장을 하나로 내가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main.java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라 해요. 이미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main2.java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내용은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끼리 충돌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는 뭐 텍스트로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이름을 아예 바꿔서 자바 파일이 아니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myReference로 가도 이 두 가지 파일이 다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연습장을 뭐 하나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얘는 딜리트 하시고요.
그냥 크리에이트를 계속 하세요. 크리에이트 해서 여기 자바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리플 하면은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요즘 연습장 준비하는 내용인데 보세요. 일단은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자바인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면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제 좀 특징적인 자바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얘는 뭐 심화로 봐도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는 지금부터 할 출력,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에는 뭐 클래스, 상속, 인터페이스, 또 추상, 또 뭐가 있을까? 배열, 객체, 또 뭐가 있을까? 네. 요 정도? 우선 생각나는 건 한 요 정도네요. 뭐 대충 따져보자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대신에 이 특징적인 내용이라 하면 얘는 자바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이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로서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언어랑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언어에서도 보이는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1, 2 있잖아요. 저희 이제 커리큘럼상 이렇게 아마 등록을 하셨을 텐데 1의 내용을 여기서 할 거고요. 2의 내용도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쭉 그러니까 1의 내용은 여기서 안 할 거고요. 2로 넘어가면 이쪽까지는 손을 댈 겁니다. 네. 그리고 2를 뭐 한 중반쯤에 가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을 할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얘를 한 8 정도로 놔야 돼요. 얘를 한 2 정도로, 얘를 한 7, 3 이것도 괜찮아요. 들이는 시간 또는 이제 노력 정도를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언어에도 갖고 있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배우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자바 문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한 7:3, 8:2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매일매일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이제 그냥 일반 수업보다, 그러니까 지금 방학특강이잖아요. 이게 방학특강 말고 일반 수업은 격일 수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 수업까지의 시간 여유가 있는 건데 하루라도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원에서 보내는 3시간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 말고 시간 투자를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시간적 여유가 차이가 좀 있을 거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3시간, 4시간 최소.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맨 처음에 언어를 접할 때 자바로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 6시간, 7시간씩 했어요. 맨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을 때. 왜냐면은 요 부분 할 때는 진짜로 시간이 없을 거예요. 복습할 만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얘도 언어의 일종이라서 배우는데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영어로 뭐 1어를 예로 들어보자면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문법을 익히고 뭐 어떠한 방법을 익히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자바로 간단한 게시판 정도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뭐 세팅한 툴을 가지고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바 1, 2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자바 1, 2예요.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투자를 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3시간, 4시간 정도는 따로 학원 시간과 별개로 따로 혼자 공부를 더 해주세요. 자료 많이 찾아보시고 예제 많이 찾아보시고 네, 뭐 교재가 있다면 교재도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수업 때도 시간 투자를 여기다가 초반에는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은 뭐 DBMS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파이썬을 더 공부해서 뭐 데이터 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고 여기부터 이제 길은 갈릴 건데 제가 게시판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 안에는 이제 CRUD라고 있습니다.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인데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나 뭐 언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CRUD가 돼야 뭐 취업의 마지노선이다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업에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CRUD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만약에 언어를 배웠다면, 내가 만약에 뭐 파이썬을 배웠다면 CRUD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바를 배웠다면 CRUD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통합을 해서 얘를 할 건데 이때는 CRUD에 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이게 며칠 수업이지? 잠시만요. 하루에 3시간씩 총 19일부터 1, 2, 3, 4, 5, 6, 7, 8, 9, 10, 30시간 총 60시간 안에 자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으로 따져보면 60시간이잖아요. 자바 1, 2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따로 더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뭐 모르는 것들, 거기서 나오는 뭐 질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로 찾아본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개인이 따로 이제 어디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하면서 하게 될 텐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org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코드.org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는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좀 얘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는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 특히. 그리고 요 내용도 어차피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퍼블릭 클래스 메인 중괄호 이렇게 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제부터 구별을 해야 돼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얘네들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이 코드 내에서의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역할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는 하나 총 2개가 한 쌍이 돼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쓸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자, 요거는 아셔야 돼요.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걸 쓰는 걸 외워라가 아니라 얘가 뭔지는 파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요거 몰라도 되고 이거 몰라도 돼요. 뭔지 몰라도 돼요. 이 단어 하나가 뭔지는 지금 진짜로 몰라도 돼요. 대신에 얘가 메인 클래스다. 얘가 메인 메서드다. 메서드라고 합니다. 뭐 메소드 똑같아요. 어차피 외래어라서 메소드 다시 이 녀석이 메인 클래스다.
얘가 메인 메소드다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내용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자, 지금 얘랑 메인 메소드랑 메인 클래스랑 차이점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이 앞에 화면만 보고서 생긴 거는 분명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죠? 얘죠. 이 앞에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들여쓰기 또는 뭐 인덴트, 뭐 인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병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이 들여쓰기를 하는 기준은 이 메인 메소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중괄호 중괄호 하나한테 감싸졌죠. 그죠? 한 장한테 감싸졌죠. 얘 입장에서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없잖아요. 중괄호 하나씩 감싸질 때마다 한 번씩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감싸진 거잖아요. 얘는 맞죠? 그래서 얘는 한번 들여쓰기를 해준 겁니다. 이만큼.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2개예요. 스페이스바 2개 또는 이런 툴에서는 탭 한 번으로 칩니다. 여기 보시면 다 돼있죠. 그죠? 얘는 스페이스바 2개고요 여기서는 탭 한 번인데 이것도 설정을 아까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인덴트 타입, 인덴트 사이즈 해가지고 2칸 들여쓰기, 스페이스바로 2칸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건 틀린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한번 감싸졌는데 분명히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 안에 쓰여진다면 얘는 여기다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2개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편집점 한 장처럼 이제 좀 지켜주셔야 돼요. 2번 감싸졌잖아요. 얘는 그럼 2번 들여쓰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system.out.print ln 하고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하이를 제가 쓰고 싶대요. 이게 맞는 모양이에요. 모양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이제 초반에 습관을 진짜 잘 들여야 돼요. 얘는 자, system.out.println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모양만 지켜주세요. 지금은 대신에 얘가 하는 역할만 알아도 됩니다. 모양으로 외우시면 돼요. 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이 실행을 해본 결과는 얘는 뭐죠? 콘솔에다가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까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많이 이 런 버튼을 눌러 보셨을 테니까. 그죠? 출력을 의미합니다. 출력.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라고 있죠. 프린트는 우리가 아는 건 프린터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출력해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 출력기죠. 그죠? 문서를 출력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프린트는 얘는 화면에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면은 모니터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모니터를 의미하는 거고, 이 녀석이 출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한 줄 써놓으면은 이 쌍따옴표 기준으로 안에 있는 거는 출력이 되는데 그대로 출력되지 않아요. 또 맞죠?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만약에 그래, 여기다가 하이만 합시다. 하이만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보시면은 지금 좀 로딩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온라인 툴의 단점인데, 이러면은 얘를 전체 복사해 주시고요, 그냥 새로 고침을 하세요. 다시 연결할 수 있게끔. 얘가
커넥티드 됐네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V로 덮어쓰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은 크리에이트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 잘 나왔죠? 그죠? 요 한 줄이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만 출력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쌍따옴표 안쪽을 출력하겠다는 의미예요, 얘는. 그래서 요 한 줄 썼을 때 내가 만약에 쌍따옴표를 쓰고 이 안에 내용을 썼다면 이게 여기 보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 이거 콘솔의 결과는 이렇겠구나를 이제 좀 가능하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작성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그래서 자, 저는 출력을 한 줄 더 하고 싶어요. 얘는 틀린 모양이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얘는? 그죠? 들여쓰기죠, 지금. 보세요. 얘 입장에서나 얘네 두 개는 똑같이 중괄호 두 쌍한테 감싸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두 번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쓸 때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몇 번 감싸졌나 이걸 한번 따져보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얘는 이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얘는 두 번 감싸졌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탭 한 번만 눌러도 잘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여기 2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실 이 실행하는 이 녀석은 이 메인 메소드를 기준으로서 코드를 읽게 되는데 얘를 읽고 얘를 읽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여기다가 숫자만 써봐도 누가 먼저 실행이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이제 좀 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1, 2 나왔죠. 그럼 어디부터 먼저 실행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 있다면 기다렸을 때 2, 1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 먼저네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 순서예요. 대신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안 돌아가지 않아요. 실행은 잘 돼요. 에러가 안 나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코드상에는. 대신에 이거는 모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를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이 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는 돌려봐야 하는 거잖아요.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 맞았으면 문제 없다고 할 거고 틀렸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뉘앙스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은 구글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얘는 이렇게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요. 그러면 두 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있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역슬래시라고 합니다. 역슬래시 n 뉴라인을 의미해요. 얘는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결과랑 이 전의 결과랑 이거 돌렸을 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파악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 실행하는 녀석이 쭉 읽어드리다가 이거 출력하겠다는 거고 여기 안에를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순간 줄바꿈을 해버려요. 얘는 이제 위치가 요 모양인데 요건데
보통 그 지우는 거 근처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 밑에 있다. 이거는 뭐 사용하는 키보드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외국 키보드 쓰는지 뭐 한글 키보드 쓰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쓰는 거는 슬래시죠. 슬래시랑 이제 역방향이라 해가지고 얘는 역슬래시라고 하고,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은 버티컬 바예요. 버티컬 바, 수직선. 보통 얘랑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원 표시까지. 얘는 저도 실제로 여기서 쓰는 거랑 집에서 쓰는 거랑 키보드가 달라가지고 네.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릅니다. 얘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는 뭐 줄바꿈이라는 거. 그래서 자, 얘를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양 그대로를 보여주죠. 대신에 지금은 줄바꿈을 안 했잖아요. 따로 안 했죠. 뉴라인 안 했죠. 역슬래시에는 안 넣었는데도 지금 줄바꿈이 돼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동으로 줄바꿈이 안 됐다면 이 녀석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메인 클래스라는 거, 얘가 메인 메소드라는 거,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줄을 이 들여쓰기를 두 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코드는 위에서 아래 순서라는 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얘를 뺐어요. 다시 얘 말고 얘 빼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뭐라 하죠 또. 그죠?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얘는 이걸 안 읽어보는 개발자는 없어요. 문제점은 얘가 다 알려줄 거니까. 해결 방법은 우리가 뭐 찾아봐야 될지라도 문제 상황이 이것 때문이야는 얘가 다 알려줘요. 이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에러를 갖다가 복붙을 해서 구글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뉘앙스 파악이 가능하다, 얘가 뭐라는지 알겠다 하면은 찾아가서 고치시면 되는데, 위치도 얘는 알려줘요.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인.자바의 네 번째 줄에서 뭐가 지금 안 닫혔다라고 하잖아요. unclosed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요거 때문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요. 이걸 고치면 얘가 뭐라 안 하겠구나, 이거는 사실 뭐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죠. 아니면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오타를 냈다, 뭐가 하나 빠졌다 하면은 얘는 뭐라 또 할 겁니다. 요 부분에 지금 뭔가 이상하다, 찾아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녀석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에러 메시지는 무조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고, 이제 에러 메시지의 타입이 좀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타입별로 다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cannot find symbol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거 찾을 수 없다. 심볼, 이런 심볼은 찾을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으니까. 아웃을 똑바로 써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얘는.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요 안에 있는 거 잘 나오게 해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스택 오버플로우. 얘는 이제 좀 개발자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문인들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해요.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라면 요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와 봤을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다 올리면은 나머지 유저들이 다 답을 찾아줘요. 네.
진짜 죽어도 안 되겠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여기도 이용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스택 오버플로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커뮤니티 이용해가지고 네,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기터브 계정 쓰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을 해달래요. 근데 이전에 했던 게 남아있죠. 지금 하이 원투가 남아있죠. 그때는 요거 클리어 날려주시고 안녕하세요를 10번. 자, 이걸 그냥 실행을 했어도 잘하신 거예요. 얘가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의 조건은 10번이래요 10번이면은 사실 이렇게만 해도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10번 나온 것 같다. 여기 내가 기다려봤더니 10번 나온 것 같다.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해결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좀 먼저 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10개인지 궁금하다면 여기다가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썼었네요. 그러면 얘는 집어주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엔터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10번이 출력이 될 거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 순서라고 1부터 10까지 순서로 나오잖아요. 아까 했던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도 얘는 뭐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중괄호 하나 지웠거든요. 모양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몰라요, 이걸.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기본으로 박아 놓으시고 요 안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메인 메소드의 안쪽, 즉 들여쓰기 2번부터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져올 때는 여기 쇼파일스에서 메인.java 해보시면 다른 문제가 들어있어요. 전 문제는 풀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덮어쓰기 해도 돼요.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좀 커져요, 이건. 왜냐면 지금 메인 클래스, 메인 메소드가 겹쳤어요, 한 파일 안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데서 풀고 싶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를 다시 해주셔도 되지만, 자, 이제부터 이거 알려드릴게요. 얘가 실행이 안 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보시면 이 녀석은 여기서 읽어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맞죠? 맨 첫 번째 줄, 이 문제. 얘는 이제부터 주석이라고 할 거고, 주석은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읽어드리지 않아요. 아예 이 부분은. 그래서 앞에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써주시면은 얘도 이제부터 안 읽어요. 이렇게요. 내가 코드를 실행할 부분과 그냥 스킵할 부분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해당 줄이 주석 처리되고요.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쭉 내려보시면 이만큼 줄이 선택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보시면 여러 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자면 190만 나오면 되는 거네요. 190 나왔네요. 그죠? 다시 되돌리려면 컨트롤 Z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겹쳐서 하나를 죽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만 가지고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파일로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한 번만 쓰래요. 그죠? 한 번만 쓰자면 10번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은 되겠네요.
그죠? 얘도 10번이니까 줄바꿈 해라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얘도 10번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되나 안 되나는 실행을 해봐야 아는 거고, 안 되면 얘가 뭘 할 거니까 얘는 문법에 지금 안 맞는 거구나를 아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답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이 방법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얘도 여기다가 풀어보자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전 문제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안녕까지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동일해요. 얘를 10번 출력하는 거고 조건은 얘를 한 번만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을 활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래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이 녀석을 줄바꿈을 해달라고 하니까 얘까지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3, 4, 5, 6, 7, 8, 9, 10 해주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요. 이게 정답인데 보시면 조건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 조건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요. 조건에 위배되면 아무리 정답이 올바르게 나왔어도 틀렸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마주칠 건데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까지 다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프린트L에는 한 번만 썼고요. 얘 이용해서 줄바꿈 했으니까 조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보시면 실행을 해볼게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줄 이쯤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 뉴라인, 그러니까 줄바꿈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 때는 결과가 좀 달라요. 마지막까지 줄바꿈을 했어요. 이건 다른 결과예요. 이거는 여기 코드업 또는 나머지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줄바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빈칸이겠구나, 얘가 없으니까 여기는 빈칸이 아니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2, 3, 4, 5. 자, 이렇게 5개를 썼어요. 제가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나올 모양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 앞에 화면만 보시고 제가 실행을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랑. 똑같이 나왔나요? 아마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안쪽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읽어드리려다 보니까 줄바꿈이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줄바꿈 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하세요 안녕까지 갔는데 줄바꿈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한글 기준이 아니라 요 녀석 기준이니까 이렇게 가도 줄바꿈이 없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서야 줄바꿈을 한다는 거죠. 하세요 안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 그죠? 그 다음 하세요 안녕하고 줄바꿈, 하세요 안녕하고 줄바꿈. 그죠? 계속 가다가 하세요 안녕하고 하세요 안녕 마지막까지 하고 나서 얘는 이 전에 줄바꿈이 한번 됐기 때문에 얘보단 아랫줄에 쓰여 있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안녕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하세요까지만 딱 나온 거고, 이런 게 가능해져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뭐라고 보이겠다. 내가 여기다가 뭐 이거 한 줄을 더 추가한다면 얘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또는 얘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들어간다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겠구나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거 만날 때마다 그냥 줄바꿈 하는 거예요. 얘는 강제로. 대신에 프린트L에는 그냥 냅두면 줄바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뭐 안녕하세요 안녕까지만 친대요. 그럼 얘는 어디 나올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그대로였고요. 방금 전에 이 모양일 거고요. 그 뒤에다가 안녕을 추가했어요. 얘는 어디 나올까요?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실행을 해보면 저 밑에 나왔네요. 그죠? 얘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얘는 줄바꿈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녕을 출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안녕 1, 2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 나올까요? 안녕 2는 안녕 2는 밑에 나오겠죠? 그죠? 프린트 L에는 그냥 자동 줄바꿈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러 번을 쓰면은 여러 번 줄바꿈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한 번만 쓰는 이 경우라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예상이 가능하시죠? 안녕 1 나오고 그 밑에 안녕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그죠? 안녕 1 나오고 안녕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밑에 안녕 1.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니까.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대신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살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보다는. 살짝 더. 얘는 이제 출력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이 출력 문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거 그냥 하는 내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출력문이 안 된다? 이거는 다른 내용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연습은 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좀 미리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입문이 있어요. 자바 입문 같은 경우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있어요. 얘는 진짜로 툴 설치하고 세팅을 하는 건데 이건 보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미리 보지 마시고 이건 저랑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제가 남겨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어떤 거 실습하고 오세요 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숙제로 내드린다던가 할 거니까 그때 해주시면 되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정답이 다 열렸죠.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 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끝나면은 그날 했던 영상들은 한 번쯤은 봐주시고요. 뭐 배속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유튜브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거 보실 때는 재생 속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냐 이거 이런 거 조절해서 보세요. 그냥 자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직 안 됐네요. 처리는 근데 화질은 개선이 됐어요. 그죠? 아까 처음 거 아까는 뭐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360인가? 네. 그런 거 참고해서 복습해서 와주시면 됩니다.